텐데. 자, 간다. 가봅시다. 아마 우리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내가 한번 보여줬던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내가 이거 영상 보고 오면 도움돼. 이것까지도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죠? 그래, 이걸로 가자. 3x승, 2x승. 그리고 마이너스 2a에 3x승.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8은 0. 그 얘기를 해서 질문이 없었나? 그래서 3x승을 보통 t로 치환합니다. 맞죠? 그래서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요. t제곱에 마이너스 2a의 t 플러스 2a의 플러스 8는 0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원래 방정식에서 뭘 가져주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주세요. 그럼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잖아. 맞지?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안 쓰거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판별식만 써요. 그래 0보다 크면 됩니다 라고 해서 애들이 많이 틀려와요. 자, 어디가 틀렸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따져주면 치환된 문자 t에 대한 범위를 새롭게 잡아줘야지. t는 어때? 양수. 그러면 여기서 뭐로 해석해야 돼? 실근이 끝이 아니라 그 실근이 뭐다? 모두. 그렇지! 양수. 그래서 너희들은 어딜 봐? 두 실근이 모두 양수.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실근의 부호라는 유형이 떠오르면서 봐야 되는 게 합곱 판별식을 다 보자로 넘어가야지. 자, 혹시 유튜브에서 내 거 영상 그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본 사람 다 손 들어봐봐요. 이번에. 보고 왔어? 그 기본 중에 기본에 있더냐? 네. 거기 있었어? 거기도 있고 하나 더 있거든. 그게 맞는지 네. 그냥 실근의 부호 뭐 함수로 해서 이름이 뭐였지? 나도 뭐라 붙였는지 모르겠다. 처음에 막 그렇지. 그거 통째로 그걸 일부러 따로 내가 따로 한번 녹화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합곱한 보면 되고, 그러면은 두근이 모두 부호가 두근이 부호가 다르면 곱만 보면 되는 이유도 다 기억하죠? 거기서 다 봤죠? 예. 본 거 맞아? 네. 쟤네 봤어? 거기서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곱만 보면 돼. 곱이 음수 하면 돼. 합은 모르니까 패스고 판별식은 중복돼서 패스고 이 얘기도 했지. 어쨌든 보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판별식까지는 그냥 안 쓸게. 그래서 0보다 크면 되고 크면 되죠. 그리고 원래 이 유형은 얘는 크거나 같다로 가는데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로. 이렇게 풀면 된다, 그치?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 어떤 거? 치환형 중에서. 어떤 거? 실근의 부호로 연결되는 문제. 그 다음에 557번이었을 거야. 지금 요거를 질문 안 한 반들이 없었고, 근데 우리 반은 시간이 좀 여유가 남아서 내가 그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를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아마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 번 더 갑시다. 두 번째, 얘도 역시 마찬가지. 5x승을 뭐 해보도록 합시다. 치환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치환할게요, 이번에는. 5x승을 t로 치환해보자. 그러고 나서 쭉 넘어가면 어떻게 돼? t제곱에 마이너스 5 뽑아내는 거 조심하고, 5t 플러스 k가 0이 됐다. 해서 이제 한 번 더 씁니다. 여기는 방정식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맞기는 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무슨 근? 양근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x가 양수란 얘기잖아. x가 양수가 되면 t는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지게 되죠. 저 1보다 커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이, 실근이, 그렇지, 모두 어떻다? 1보다 크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뭐 떠올려야 된다? 그렇지, 근의 분리 또는 뭐 한파죽도 좋아요. 어쨌든 그 이 녀석이 떠올라야 되고, 그럼 근의 분리 유형이라는 걸 캐치했다면은 너희들은 함수로 만들러 가야 되겠군. 그래서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해석을 한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뭐 용어들 몇 개만 맞춰주면 돼.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바꿔요. 그 바꾼 말을 가지고 뭐 해줘? 그림을 그린 다음,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뭐뭐뭐 확인? 함, 안, 축 확인하자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다? 근의 분리라는 거 캐치했으니 함수로 만들러 가보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녀석을 보통은 내가 F라고 이름을 줍니다. 또는 Y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우변을 가지고 또 Y를 붙여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몇 차 함수 T에 대한 2차 함수와 우변에 있는 어떤 함수 X축 혹은 지금은 T가 문자니까 T축이라고 할게요. 두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방정식이니까 의, 근, 교점으로 넘어가면 되겠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뭐로 고쳐주세요? 교점으로 고쳐주세요. 모두 다 1보다 크다라는 말로 어떻게 고쳐주시면 돼요? 뭐 크다도 좋은데 보통 그렇지. 위치로 표현을 바꿔주죠.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뭐 한다? 그림을 그려준다. 그래서 ft라는 함수 그려봅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리고 t축 혹은 x축을 그린 다음에 만나는 누구를 보세요? 교점을 바라봅시다. 그 교점 두 개 동그라미 친 두 개가 전부 다 어디에 있다? 1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1이 더 왼쪽에 위치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그럼 이제 너희들은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이 그림에 있는 놈만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세 개 비교 대상 함, 판, 축. 자, 함수값. 함수값이란 거는 y값. y값은 어떤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맞죠? 함수값의 정확하게 이름은 뭐다? 부호. 그래서 내가 y라고 쓸 때는 보통 x에 1 넣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처럼 f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f1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하지. 계산은 생략할게요. 어디로 가요? 위로 가니까 어디? 양수가 되면 되고, 판별식은 지금 뭐 d라고 쓰면 되겠네. d.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양수. 그냥 두 교점, 두 실근이라고 해석되면 크거나 같을 수도 있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축의 위치. 축의 위치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축을 찾아서 누구랑 비교? 비교 대상이? Y축이었는데. 그림을 그렇지. 1 하나 보이죠. 저 그림 안에. 그래서 1보다 오른쪽에 위치시켜주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은 2분의 0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고,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K가 있다면 K에 대한 식 또 하나 더 찾고, 그래서 세 개를 연립 부등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푸신 거예요. 잘했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우려스러운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로그였나?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것도 질문을 안 한 애들이 없었거든. 이건 것 같은데. 이거 다들 잘 했냐? 583. 한 방에 맞췄어? 아니면 해설 보고 이해했어? 아니면 조교쌤한테 물어보고 왔어? 한 방에 맞췄어? 자, 한 방에 맞춘 사람 말고 한 번 틀렸다가 고쳤다, 손. 해설? 아니면 조교쌤? 해설? 맞췄어? 고은이도 맞췄어? 조교도 맞췄어? 해설 본 것 같아? 우건이 맞췄어? 좋아요. 이 문제를 원큐에 제대로 한 방에 푼 사람 몇 명 없었는데 우리 반은 맞네? 좋아. 우리 반이 S반보다 주말반보다 잘하겠는디? 이번 기말? 아니 뭔 소리야? 이번 중간? 좋아요. 어쨌든 잘 했으면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583 별표 좀 쳐놔. 문제 자체가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오늘 숙제 수업하러 갑시다. 부등식. 역시 오늘도 그거 좀 끌게. 화면 좀 끌게. 갑시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 한번 복습하고 거기다 어차피 필기를 추가시킬 거라 갑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 한번 더 읊어 갑시다. 처음에 뭐 배웠어? 지수 방정식을 배웠고, 그거에 이어서 바로 뭐 했어? 로그 방정식도 했어. 그러면서 지수 방정식이든 로그 방정식이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형태는 몇 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다는 걸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풀이를 기억을 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방정식은 어떤 거였어? 지수든 로그든 풀 수 있는 방정식, 즉 근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 생김새는 반드시 지수는 지수꼴이던가 혹은 로그는 로그꼴. 그래서 로그가 있고 상수만 있으면 그 상수도 로그로 바꾸던가, 지수와 상수가 있으면 상수를 로그로 바꾸던가 했는데, 풀 수 없는 방정식은 어때? 지수는 지수꼴이 아닌 방정식. 즉 한쪽이 뭔데? 한쪽이 지수인데, 이게 뭔 소리야? 지수인데 다른 쪽이 뭐? 다항이 나와서 풀 수 없는 형태.
두 번째는 뭐야? 로그가 나오고 다항이 나오거나 지수가 나오고 로그가 나오는 형태. 자, 그래서 이거 자체를 너희들이 풀 수 없다는 것도 사실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게 진짜 핵심은 아니에요. 원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건 그게 맞기는 한데 문제 자체가 사실 안 나와. 지수와 다항식을 양변에 두고 나서 근을 구하시오. 문제 자체가 성립 안 하거든. 그럼 문제 나오겠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자체에서부터 사실 문제 자체에서부터 사실 이미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뭐 하겠지 당연히. 좌변 가지고 만든 함수와 우변 가지고 만든 함수에 대해서 뭐 하러 간다?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에 대한 뭐를? 개수를 파악을 하면 된다. 그때 개수 파악하러 갈 때 너희들이 연립형으로 풀지만 않으면 되고 그래프의 특징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를 넣어서 누가 큰지 예를 들어서 3을 넣어서 누가 큰지를 보면 돼. 그런 그래프의 특징적인 면을 살려서 개수만 찾기만 하면 끝나요 사실. 이해됐음? 이해됐음? 그러면 이걸 왜 내가 계속 강조하냐면 사실 심화 문제, 고난도 문제에서 나온다 그랬지. 너희들이 꼬여있는 문제들, 막 길고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런 해석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 지수함수와 이 1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답을 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그걸 요구하는 거기는 해. 이 방정식 자체를 풀 수 없다는 얘기는 교점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해석으로 가면은 연립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걸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너네들이 스스로 해석할 때. 알았음? 그것 때문에 강조하는 거고. 그 나머지 하나는 무슨 형? 치환형인데 지난번에 수업을 했던 걸 가지고 생각하면 치환형은 별거 없어 라고 얘기했지. 근데 치환형을 만만하게 보진 말라 그랬어요. 왜? 그게 너네들이 방금 요거 숙제 질문 없다 그래서 내가 보여준 근의 분리나 쓸까? 수상에서 나오는 근의 분리라던가 아니면 실근의 부호랑 섞어서 만든 문제들. 얘네가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거지. 그 외 나머지는 쉬운 건 맞긴 합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나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의 형태는 반드시 뭐가 같거나 밑이 같거나 그렇지. 또는 지수가 같거나 맞죠? 둘 중 하나가 같거나 또는 둘 다 다르거나. 근데 로그에서는 둘 다 다른 경우는 없다 그랬고 뭐 좀 독특한 형태가 있다 그랬지.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다? 밑이 같냐 다르냐를 봐달라는 얘기였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방정식은 로그 방정식의 경우에는 사실 로그는 지난 시간에는 방정식을 했지만 오늘 뭐도 하겠지? 부등식도 하겠지. 그러면서 내가 지난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배울 부등식도 상관없이 즉 나는 일단 관계없이라고 불러주지만 읽어줄 때는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무조건 로그는 뭐 해야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 누구 확인? 요? 밑과 진수의 조건 혹은 이름을 이 명칭은 사실 좀 옛날 명칭이라서 요즘은 안 쓰시는 쌤들도 있거든요. 안 쓰는 쌤들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식은 문제에 주어진 로그. 근데 확인을 하는 단계는 마지막 단계에서 풀면 됨. 알았음?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오늘 뭐 한다? 부등식도 하러 가겠죠? 자, 근데 부등식은 이미 너희들이 알아. 간다. 예시 문제 이거는 안 써도 돼요. 그냥 눈으로 확인 칠판만 보세요. 다시 한번 쓸 문제들입니다. 쓰진 않겠네. 아무튼 자 부등식 풀어봐. 뭐끼리 비교? 당연히 지수끼리 비교. 왜? 방정식에서처럼 뭐가 같잖아 이미. 밑이 같잖아.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지. 자 부등식은 어떻게 됩니까? 응? 누가 크다? 그렇지. 왼쪽이 크다 라고 하면 되죠.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럼 만약에 밑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 하면 돼? 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로 맞추겠죠? 2로 맞추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위에 것끼리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붙여서 지수끼리 비교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지수끼리 바로 비교할게요. 누가 커요? 오른쪽이 더 커요. 자, 요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죠. 왜 바뀌는지 이미 너희들 알고 있거든. 그거를 한 번만 더 그냥 써줄게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자, 간다. 결국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둘 다 밑이 1보다 크냐?
미칠보다 작은 양수냐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 너네 다 알잖아. 그지? 아이씨. 아유, 내가 축을 왜 그래? 미쳤나봐. 가다. 지수함수 어떻게 생김? 지수함수 어떻게 생김? 지수함수 어떻게 생김? 로그 함수. 로그 함수 어떻게 생김? 맞죠? 맞죠? 이건 뭐 조금 납작하게 생겼다고 할까? 얘랑 구분하게. 자, 그때 정의역 또는 진수, 지수에다가 PQ를 넣을 거야. Q가 더 크다고 3개, 4개 전부 다 가정을 해 놓을게요. 알았죠? 자, 간다. 지수함수입니다. 첫 번째. 자, A의 P승과 A의 Q승에 대한 비교로 넘어가요. 누가 커요? 눈으로 확인. A의 Q승이 더 크죠? 맞죠? 가보자. 로그야. 로그 A의 P가 커, 로그 A의 Q가 커. 를 크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얘는요. 아이고. A의 P승이 커, A의 Q승이 커. 당연히 A의 P승이 더 위에 있으니까 큰 거 알죠? 얘도 마찬가지 로그로 넘어가도 A의 P승이 더 크죠? 맞죠? 역시 눈으로 확인을 하면 돼. 왜는 설명 끝.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가 중요하다? 아, 이제는 방정식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부등식이다 보니까 방정식에서처럼 똑같이 보긴 봅니다. 누구를? 밑이 같냐 다르냐까지 보긴 봅니다. 당연히 얘도 봐요. 다른 거는 나중에 오늘 거의 수업 끝날 때쯤에 마지막에 몰아서 할 거고 계속 같은 것만 볼 건데 어쨌든 방정식에서도 밑이 같냐 다르냐 봤고 부등식도 밑이 같냐 다르냐는 봐야 돼. 근데 방정식에서는 같냐 다르냐가 끝이었지. 맞죠? 관심이 없었어. 어떤 게. 근데 부등식에서는 관심이 생겼어. 뭘 봐야 된다? 밑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밑의 범위가 부등식에서는 뭐가 됐다?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 중에 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당연히 뭐? 아니,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 중에 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로그부등식이 제일 어렵겠지. 왜? 로그는 밑과 진수 조건 확인해야 돼. 부등식은 밑의 범위 확인해야 돼. 그럼 로그 부등식은 밑과 진수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밑의 범위도 봐야 되고. 근데 지수 방정식은 뭐 필요 없지. 그냥 같냐 다르냐 끝이거든. 제일 쉬운 게 지수 방정식. 그럼 학교 뭐 제일 많이 내겠어? 당연히 로그 부등식이 제일 많이 냅니다. 알았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 생각보다 너희들이 아차에서 많이 놓친다. 뭐? 밑의 범위 확인. 생각보다 많이 놓쳐요. 알았죠?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요거 지워도 됨? 지워도 됨? 다 쓸 거 없죠?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것들이었음. 가자! 그러면 아까처럼 왜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밑이 똑같은 2로 또는 2분의 1로 맞춰졌을 때 로그도 마찬가지 밑이 3일 때, 3분의 2일 때 두 개 다 진수끼리 비교할 때 또는 진수끼리 비교할 때 방향을 그대로 가냐 바뀌냐 왜 바뀌는지 왜 그대로인지 이해했죠? 밑의 범위를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기본 유형은 빼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두 문제 쉬운 것까지 하나 어쨌든 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거지. 자, 내가 17판 써준 문제 풀어보시고요. 연습장 필요한 사람들은 얘기해주고요. 가자. x에 3x 플러스 1승 x에 x 플러스 5승 x는 0보다 크다. 자, 해를 구하시오. 두 번째 로그 부등식도 바로 이어서 해봅시다. 마이너스 19다. 또 플러스 9라고 또 잘못 써둘라.
자, 둘 다 해 구각입니다. 해. 기기. 개판이다, 그죠? 6보다 크다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5보다 크다. 자, 갑니다. 볼게요. 아까 방금 이거 쓰기 전에 기본 요거 설명하기 전부터 너희들한테 보여준 문제. 미치 2. 미치 2분의 1. 대놓고 미치 주어진 문제들은 당연히 미치의 범위를 너네가 스스로 확인을 하면 돼. 근데 지금 뻔히 지수 부등식이 보이고 미치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아는데 미치의 범위를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히 기본. 근데 지금처럼 안 주어져 있으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직접 구간을 나눠야죠. 자, 너희들이 중등에서 고등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처음으로 와, 고등수학 생각보다 어렵다 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거의 대부분 절대값이죠. 또는 가우스죠. 걔네들이 뭐야? 너네들이 스스로 구간을 나눠야 돼. 가우스는 정수부터 다음 정수까지. 절대값은 절대값 속에 있는 식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너네들이 스스로 나누고 생각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의 절대값은 절대값 속에 그냥 양수가 있고 끝이었어. 절대값 속에 누가 봐도 음수로 생기는 녀석이 있고 끝이었다고. 근데 고등부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해야 합니다. 맞나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당연히 미치의 범위가 필요한 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미치의 범위가 없으면 뭐 해야 돼? 우리가 두 개로 나눠야 되죠. 또는 세 개로 나눠야 되죠. 자, 두 개로 나눈 사람 손.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밑 x가 뭐 할 때? 1보다 클 때. 두 번째 밑 x가 뭐 할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그럼 뭐겠어? x가 1일 때도 봐야 된다. 왜? 당연히 넣으면 성립 안 하는 거 알지만 그 성립 안 하는 과정을 봐야 된다고. 왜요? 주어진 x의 범위는 0보다 크니까요. 서술에서 나왔을 때 이거 안 썼으면 감점입니다. 조심하세요. 어쨌든 각각의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얘는 어떻게 돼? 1보다 크니까 누구끼리 비교? 지수끼리. 위에가 뭐예요? 지수끼리 비교.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됩니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풀어주게 되면 x는 뭐 나와요? 2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게 다 이 아니고 얘랑 얘랑 겹치는 범위 써서 x는 2보다 크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지. 밑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누구끼리 비교? 진수래. 지수끼리 비교. 지수끼리 비교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x를 보면은 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고 얘랑 얘 또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x는 뭐임? 그렇지. 그래서 여기 나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x에 1 넣어보자. 그럼 뭐야? 1에 4승, 1에 5승, 얘가 크다. 6승이네. 어쨌든 커. 말이 돼야 안 돼? 똑같으니까 말이 안 되죠. 부등호가 등호가 있었으면 얘도 또 답이 될 수 있겠다. 그치? 자, 어쨌든 얘가 빠졌으니까 답은 이거임.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등호가 있는 부등식이었다면 이것도 답으로 추가돼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됐나요? 예. 다음 마지막 두 번째. 자, 얘는 어때요? 밑이 이미 똑같은 로그들. 그러면은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로그끼리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하나의 로그로 합쳐주고 시작이지. 그때 어떻게? 얘네들 합쳐서 진수끼리 나눠도 좋지만 센스 있게 플러스가 더 좋은 거 알면은 더 좋겠다. 그치? 그러면은 이건 보통 안 쓰겠죠? 나는 일단 설명용이니까 쓰긴 쓰는데 보통 안 쓰겠죠? 밑이 2분의 1짜리 진수. 너희들 그리고 우변으로 넘어가서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뭐야? 밑이 2분의 1짜리 진수끼리 곱해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하러 가겠어? 진수끼리 비교를 하러 바로 갔겠지. 얘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얘 진수 그대로 쓰고, 얘가 넘어가서 진수끼리 곱해가지고 5x-25. 그래서 0보다 작다 라고 해가지고 0보다 작다. 왼쪽이 작다. 그래 해가지고 플러스 6에 0보다 작다. 2부터 3까지 짠짠.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을 뿅 내면은 틀렸죠? 자, 어디서 틀렸어? 그렇지. 빨간색 처음 시작 첫 줄. 뭐가 틀렸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지면 큰일 나요. 진짜 이게 생각보다 너희들이 많이 한다. 알았지? 잘하면 잘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하게 되는 실수일 겁니다. 0보다 왼쪽이 큽니다. 부등호 방향 거꾸로 가야 되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해는 뭐예요? 2보다 작고 또는 3보다 큽니다. 됐나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답입니다. 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역시 틀렸죠. 뭐 하나 또 확인 안 했어? 로그 부등식이다 보니까, 로그다 보니까 뭐 확인? 밑과 진수의 조건. 그래서 얘도 0보다 큰데 이거는 의미 없고,
얘가 0보다 크다 나오면서 겹치는 범위. 교집합을 찾아주면 결국 답은 뭐야? 5보다 크다가 답이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잘 하는구만.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지워도 되죠? 자, 문제, 조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써주는 게 다예요. 추가 조건 없고요. 오타 없습니다. 또 시비 걸까봐 하는 얘기예요. 창환씨. 자, 풀어보세요. 기기를 만족하는 해 x 구하기. 다 그래도 잘했어요. 다 그래도 다른 반보다는 조금 나아요. 한 단계. 일단 가보자. 뭐냐면 근데 이제 미친 답이 하나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한 놈을 팼는데 그 답은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로그 부등식입니다. 맞죠? 잡은 로그. 그럼 우변도 상수가 아니라 방정식 때처럼 뭐? 로그로 바꿔줘야지. 1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은 누구끼리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진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3x 당연히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지 말고 미치 범위 한번 더 확인. 맞죠? 그래서 미치 3,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진수끼리 비교할 때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확인하고 이번에 3도 3이 아니죠. 뭐예요? 로그 3의 3의 3승. 뭐? 27! 뭐라고 나왔어요? 2. 9. 도대체 어디서 9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수끼리 비교합니다. x는 27보다 작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가 27보다 작다. 이게 끝. 그래도 우리 반은 이건 없어. 오케이? 뭔 거야? 밑까지 진수 조건 또 무시한 거지. 자꾸 아차아차 한다고요. 맞죠? 왜? 그래서 밑과 진수의 조건 확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대부분의 답이 밑과 진수의 조건, 진수, 아싸, 얘 양수. 그래서 뭐? 0보다 크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것까지 한 거는 나 밑과 진수의 조건 봐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틀렸어. 자, 진수라고 할 때, 밑과 진수라고 할 때 x가 있는 녀석만 보지 말고 누구를 다 보세요. 로그를 다 봐야 됩니다. 얘도 진수야, 얘들아. 알았음? 그 얘가 양수니까 여기에 양수가 붙어야 되고 양수 0으로 양수 0이래. 0이 붙어야 되고 이 0을 비교할 때도 로그 3이 얼마? 1로 봐야 돼서 진수가 얼마보다? 1보다 x가 얼마보다? 1보다 커야 됩니다. 요게 진짜 답이에요. 너는 여기는 또 맞았더라. 신기합니다. 도대체 9는 왜? 3까지 적었어요. 안 나. 3 곱하기 3 했나 봐요. 어쨌든 됐죠? 그래서 27보다 작다라는 오답도 많이 나오고 0보다 크고 27보다 작다라는 오답도 많이 나오는데 0보다 크다라고 한 건 좋기는 했어. 잘하긴 했고 까먹지는 않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거. 뭐를 다 보세요. 모든 로그를 다 보셔야 됩니다. x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진수 x가 포함된 진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로그의 진수들 싹 다 보셔야 돼요.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까? 이거 지워도 됨? 지워도 됨? 자 보자. 이번에도 문제 쓰고 뭐 힌트는 더 안 줄게요. 물어보지 마세요. 희한하게도 그래프가 등장을 하면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프 문제로. 자, fx 그 다음에 gx 됐죠? 여기서 뭐가 질문이냐면 로그 2분의 1 fx 로그 2분의 1 gx의 해를 구하셈. 기기. 오. 이거 전에 문제 잘 하던 애들이 이걸로 딱 들어온 순간 다 틀렸어. 물론 답까지 못 낸 사람들도 이상하지만 그지? 보자 얘들아 보기 들어봐. 해를 풀어주세요. 뭐야? 로그 부등식입니다.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니까 당연히 이것까지는 잘 할 거야. 맞지? 맞지? fx보다 gx가 위에 있는 건 찾으면 되지.
맞지?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gx지? 다 위로 가고 있는 걸 찾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답이 전부 다 A가 아니라 X.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쳤죠? A. 뭐 갑자기? 이미 해설 다 했는데. 다 풀이했는데. 뭐 놓쳤어? 마지막. 밑과 진수의 조건 왜 안 해? fx 양수여야지. 그쵸. 노란색 함수가 내려가면 안 되지. 요만큼에서 끊어줘야 답이지. 왜? 얘네들은 fx가 음수잖아. 맞죠? gx는 이미 양수가 맞아. 우리가 보려고 하는 0부터 b까지만 보면 gx는 파란색은 위에 있다고. 근데 노란색이 밑에 있는 거 빼야죠. 여기만 답입니다. 실제 답 뭐?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알았음? 그래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너희들이 잘한다 방금도 칭찬했더니 바로 우르르 틀려버리고 팰까? 집중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뭐? 까는 거잖아요. 그냥 까도 내가 까는 게 낫지. 남의 선생이 다른 선생이 까면은 그거보단 낫지 않냐? 아, 창원이 이 새끼 공부 너무 안 합니다. 이거보다는 내가 욕을 하는 게 낫지. 몰라.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갑니다. 역강의실에서 드디어 민원이 들어왔어요. 조금 시끄럽대요. 저희가요? 네. 내 목소리죠.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고자 목소리를 더 크게 내봅시다. 가자! 0부터 1 사이에. 자, 두 문제를 풉니다. 두 문제 푸는 동안에 A는 전부 다 0과 1 사이다. 그리고 N이 하나가 나올 거야. 그 N은 이보다 큰 자연수. 알았죠? 자, 1번은 N은 없어요. A만 나와요. A와 A의 A승과 A의 A승승. 세 개 영어 없다. 다 A다. 창환아, 세 녀석의 대소 비교를 해주세요. 그럼 뭐 이제 객관식은 이렇게 나오겠지. 뭐 예를 들어서 3번. 뭐 예를 들어서 A의 A승, A의 A승승, A의 1승, 그다음 뭐 4번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죠? 그거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n제곱근 A의 n-1승. n제곱근 A의 n 플러스 1승. n 플러스 1제곱근 A의 n승. 자, 세 녀석의 대소 비교해 주세요. 기기. 여기 n은 이보다 큰 자연수. 여기에 A도 0과 1 사이. 알았죠? 두 문제 기기. 한번 쓱 돌아보면서 전부 다 아쉬운 이 몇 명이야? 6명. 6명 다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잠깐만 손 쳐볼래? 다 아쉬워. 다. 뭐가 아쉽냐면 도대체 왜 함수에 그래프 안 그리는 거야, 여러분? 내가 설명을 하는 게 나는 내가 풀 때도 항상 그렇게 풉니다. 나는 항상 그래프 그려주지 않아? 물론 아닐 때도 많지만 얘는요. 얘는 그렇다 쳐도 얘는 그래프 좀 그리는 게 훨씬 도움돼요. 그게 위의 문제가 아쉬운 이유. 자, 일단 뭘 그려야 돼? 전부 다 밑이 얼마니까?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그리자? y는 a를 그리냐? 상수함수 그릴 거야? y는 a에 x승을 그려야 되지.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어때? 이렇게 생길 거고 1 x축. 자, 가볼까? 여기에다가 이제 자, 첫 번째 녀석 간다. a의 몇 승? 그러면 x 좌표에서 x 얼마를 찾아야 돼? 1을 찾아볼까요? 그때 넣어서 나오는 놈. 얘가 a입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녀석 찾아가 볼까? 자, a의 a승. 자, 얘는 지수가 얼마야? 아니 뭐 그냥 a죠. 그 a를 x 좌표에 찾으면 되죠. 맞죠? 어디 있어? 1보다는 일단 훨씬 왼쪽에 존재하겠지. 맞죠? 를 넣어서 나오는 얘가 a의 a승 아니야?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가 커야 정상입니다. 자, 왜? 세 번째 녀석은 지수가 얼마야? a의 a승. 그거 어디 있어? 방금 구한 얘잖아. 1과 a 사이에 있잖아.
그걸 그려보면 명확해, 얘들아. 그리고 찍 얘가 A의 A승이 되는 거야. 알았음? 끝. 그래서 대소비교인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A의 승이 제일 크고 A의 A제곱 승이 두 번째고 A가 제일 작아요. 알았죠? 근데 얘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그래서 지수끼리 사실은 1과 A와 A제곱만 비교하면 됐었어. 맞지? 그 대소비교랑 거꾸로 답을 쓰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지수의 대소비교만 보면 됩니다. 맞죠? 지수의 대소비교랑 대소가 거꾸로 가면 되지. 왜 거꾸로? 미치 A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까지 됐음? 그럼 나는 이제 요번에는 식으로만 들어가 볼까? 누구를 구하자? 지수만 따로 봐도 될까? 자, 지수 본다. 얘 지수 얼마임? 그렇지. n분의 n-1승이죠. 거듭 조건 얘가 분모로 얘가 분자로. 자, 얘는 뭐요? 지수가? 세 번째, 얘 지수는 얼마예요? 자, 그럼 여기서 딱 봐도 제일 큰 놈 하나 보이지? 누구? 얘. 왜? 1보다 크잖아. 분자가 큰 놈은 얘가 유일하잖아. 그럼 얘가 제일 크니까 실제 값으로는 얘가 제일 작아지면 되겠지.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요 두 녀석을 비교할 거야. 둘 다 분자가 작다 보니까 1보다 작은 것 같기는 한데 얼마만큼 누가 더 작은지를 봐야지. 어떻게 고쳐? 너네 이걸 뭐라 부르냐? 하트 공식이라 부르냐? A분의 B, A분의 C 꼴로 뜯는 거. 예, 얼마예요? 1 마이너스. 자, 얘는 어떻게 뜯어요, 선생? 분자를 그렇지, 플러스를 하고 마이너스를 하고. 그래서 플러스까지 여기까지 뜯어서 얼마? 요렇게 뜯어서 얼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막 암산으로 막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서 실수를 없애는 게 낫지. 간다. n이 커, n 플러스 1이 커. n 플러스 1이 크죠? 역수로 만들면 n분의 1이 커, 더 큰 n 플러스 1분의 1이 커. n 플러스 1분의 1이 더 작죠? 맞죠? 얘가 더 크죠? 자, 1에서 큰 놈을 뺀 놈인 얘가 더 작겠네. 맞죠? 얘가 더 크겠네. 맞음? 그럼 크기 순으로 치면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 되겠지. 이해됐음? 다시 한번 이거를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n이 클까? n 플러스 1이 클까? 당연히 n 플러스 1이 크고, 역수로 만들면 얘가 더 크고, 1에서 큰 놈을 뺀 거니까 얘가 더 작아지게 되겠지. 알았죠?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내가 312라고 썼는데 이거 순서를 거꾸로 쓰시면 됩니다. 답은 1, 3, 2. 얘가 제일 크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지수가 제일 큰 얘가 제일 작은 수가 되겠죠. 왜 지수가 클수록 작아진다? 미치 1보다 작은 양수니까. 여기까지 됐음. 이게 부등식에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녀석 중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다른 반에서는 안 풀렸는데 요거 하나 더 하고 가자. 이거 지워도 됨? 여기다 지워도 됨? 가자.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알았죠? 이미 너네가 잘 할 텐데 0보다 크고 x가 x보다 y가 크고 둘 다 1보다 작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로그 a의 로그 x의 y는 1보다 크다. 참이의 염, 거짓이의 염.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 이미 할 줄 알지만 한 번 더. 아까도 했던 얘기. 로그 부등식이나 로그 방정식은 상수값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죠. 상수 이 1을 뭐로 취급? 그렇지. 로그 x의 x. 그럼 진수끼리 비교를 해주면 누가 커? y가 크지. 그럼 로그 값끼리 비교하면 누가 커? 왼쪽이 더 작지. 오른쪽이 커야 되지. 그래서 false. 왜? 그렇지. x가 1보다 작으니까. 이해됐죠? 네, 미치 1보다 작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할만했어요. 왜? 우리가 제일 여기서 설명했던 거랄까? 결국 부등식도 지수든 로그든 부등식도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 뭘 봐야 된다? 처음에? 미치?
밑이 같냐 다르냐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푼 문제는 전부 다 밑이 어땠어? 다 같았잖아. 그래서 쉬웠다고. 자, 그럼 이제부터 뭐가 등장하겠지? 밑이 다른 녀석 등장하겠지. 자, 원래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푸는 예시 문제인데 너네들 반은 그 예시 문제를 먼저 던져줄 테니 한번 가볍게 고민해봐요. 자, 갑니다. 원래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문제임. 3의 A승이 주어져 있어. 5래요. 8의 B승이 주어져 있어요. 25래요. 를 만족하는 A와 B에 대하여 A가 커요? B가 커요? 자, 기기. 대소 비교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수 로그, 그냥 지수 로그 할 때 했던 거 뭐? A를 구하고 A 얼만데? B를 구하고 뭐야? 그래서 두 녀석의 대소 비교니까 그냥 뭐 하면 돼? A에서 B를 빼. 그래가지고 로그 빼기 로그 나오고 밑이 다르니까 뭐예요? 밑을 맞추기 위한 밑 빼는 공식 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서 A가 크다 B가 크다 따져도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그렇게 갈 거라면 내가 이렇게 안 물어봤지. 자, 갑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잘 들어봐요. 결국 지수꼴은 지수꼴 상태에서 그냥 대소 비교 해주면 돼. 로그를 안 넘어가도 된다고. 그 풀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가자. 이제 결국 대소 비교지. 부등식이 뭐 성립한다 안 한다, 해를 찾는다 안 한다도 결국 이렇게 돼 있으면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작다. 대소 비교거든. 결국 서로 다른 두수? 그냥 두수? 그냥 두수라고 하자. 두수. 두 수를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든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소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로그로 바꾸고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그런 다른 풀이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수 상태에서 로그 상태에서 풀면 됩니다. 대신에 반드시 기준 하나가 같으면 돼. 그런데 지금까지에 맞춰져 있는 기준들은 전부 다 뭐였어? 다 밑이 같았죠. 근데 지금 너희가 밑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준을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쓰러 가는 거야. 수학 하 방식을 쓰러 가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자, 기준이 맞춰지는 거는요, 딱 세 글자로 기억하세요. 밑함정. 옛날에 막 외우세요 이렇게 나도 설명할 때는 밑에는 함정 조심해 뭐 이딴 식으로 하려고 밑함정이라고 이름을 잡아놨는데 웃지 마. 근데 요거 그대로 가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밑은 말 그대로 밑이고 함이 뭐냐면은 함수값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 정의역을 말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간다. 얘들아, 여기서 밑은 뭐야? 어떤 수야? A. 함수값은 뭐야? Y 또는 그냥 로그 AX 그 전체. 맞죠? 로그 AX가 함수값 혹은 Y가 함수값. 정의역은 X를 말하는 거죠. 뭐를 맞추세요라는 건지 알겠어? 자, 이 문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밑, 함, 정 세 개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밑은 어때?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야. 얘 2로 보든 8로 보든 어쨌든 2고 3이야. 밑이 같아 달라. 무조건 달라요. 정의역은 어때요? A, B잖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정의역 아니야? 그럼 그걸 맞추는 게 아니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아져야 돼. 지금 현재 함수값으로 뭐뭐 나와 있어요? 그걸 같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식을 뭐 하면 되겠어요? 대곱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당신들의 풀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는 이거, 다른 하나는 이게 들어오는 거야. 빨간 게 뭐고 노란 게 뭘까? 빨간 거는 8의 x승이고 노란 거는
9의 x승이 돼서 각각의 정역을 a와 b로 보면 됩니다. 그때 y좌표는 함수값은 얼마로 맞춰져 있다? 25로 맞춰놓은 거야. 그럼 얘가 a고 얘가 b니까 아 b가 크네? 라는 걸 눈으로 보고 있다고.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제대로 푸는 방식이에요. 알았죠? 물론 아까 한 것처럼 a를 구하고 b를 로그로 표현해서 두 개를 빼가지고 구하는 것도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준 하나를 맞춰야 된다. 그 기준은 누구다? 및, 함, 정. 꼭 기억하세요. 알았음? 자, 그러면 되게 쉬운 거 하나 가볼까? 자, 이거는 그냥 요 꼬다리에 쓸게요. PQ는 양수입니다. P도 양수, Q도 양수입니다. 2분의 1의 P승이 있고 뭐라 쓴 거야 내가? 5분의 1의 Q승이 있어. 를 같아지도록 하는 지수가 각각 PQ입니다. 그때 P와 Q의 대소 비교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커? 를 볼 때 및 같아야 달라요. 정의역은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 그러면 함 맞춰져 있니? 네, 입이 같아져 있죠. 뭐로 봤을 때? 하나는 2분의 1의 x승, 하나는 5분의 1의 x승. 누가 2분의 1의 x승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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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이 1보다 작으면 밑이 작을수록 축에 가깝다. 2번이 5분의 1 x승이죠. 거기에다가 x좌표가 양수가 되도록 하면서 같은 정의역, 같은 y좌표를 갖도록 하는 5분의 1의 q고 여기가 p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p가 커, q가 커? p가 크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다. 방금처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이게 잠깐 헷갈리는 거는 밑이 1보다 작아서 멈칫한 걸걸? 그래프 그릴 때. 오케이? 오케이? 정리됐지? 채은씨 씨 됐죠? 이 K가 그거는 위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위에 있으면 반대가 아니에요가 아니라 만나는 X좌표가 PQ인데 그게 양수로 잡았기 때문에 아래로 가는 거지. 알았죠? 그냥은 당연히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 하나 풀어볼까? 자, 어떤 걸 풀어볼 거냐면 쉬운 거 가볼게요. 자, n은 자연수입니다, 여러분. 자연수. 대소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쉬워요. 딱 1분 드릴게요. 풀어봐요. 밑에 거 지워도 되니? 거기서 지워도 돼? 응. 이건 냉장고 진짜 은근히 시끄럽네, 저거. 때리면 해서 때려봐. n은 그냥 자연수요. 네, n은 그냥 자연수요. 깨졌다. 그렇죠. 그래도 폰이 안 깨진 게 다행이네. 그렇죠.
딴따라란 딴딴. 정리 풀었어? 자,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크죠? 자, 가볼까? 어머, 녹화를 안 껐네. 가보자. 자,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하고 싶다. 자, 역시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밑이 같아요. 같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밑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정역은 어때요? 내가 대소 비교를 하고 싶은 게 정역이잖아. 왜? 로그 값 자체의 대소 비교니까. 미쳤나봐. 함수값. 내가 함수값이라고 하고 방금 잘못 쓴 거냐? 아까 정역으로 잘못 말했냐? 아무튼 함수값 자체의 대소 비교,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함수값의 대소 비교잖아. 맞죠? 그럼 정역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맞춰져 있니? 네. 정역이라 한 건 뭐예요? 진수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뭡니다? 두 개의 로그 함수. 하나는 밑이 얼마짜리? 2짜리. 다른 하나는 밑이 얼마짜리? 3짜리. 자, 얘가 밑이 2인가요? 얘가 밑이 2인가요? 뭐 고개 까딱하지 말고 얘가 밑이 3이죠. 아, 참나. 될까? 그래서 여기다가 정역 얼마 넣어주면 돼? 얼마 넣어주면 돼? n 플러스 3. n 플러스 3은 어때? 1보다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겠죠. 왜? n이 뭐니까? 자연수니까. 그래서 누가 커? 얘가 큰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프는 지워도 되나? 네. 얘를 지울까? 자, 이번에 문제 바꿉니다. 다음 문제예요. 알았죠? 이 문제 별표. 대소 비교해 보세요. n은 역시 자연수예요. 기기. 이번 시간 좀 충분히 드릴게요. 얘들아, 이번에도 똑같아. 잘 봐. 밑 어때요? 달라요. 반드시 달라요. 3 알아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반드시 뭐가 기준이다? 진? 정. 진은 뭐야? 진수? 정. 내가 일부러 정이라고 붙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님 뭐 진지, 지진 했겠지 뭐. 자, 어쨌든 가자. 정의역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얘들아, 지금 정의역이라고 해서 너네들이 뭐만 생각하잖아. 방금 창원이가 딱 대답한 거 뭐. 인수가 정의역으로 착각한단 말이야. 정의역이야, 얘들아. 인수라고 부르지 않고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게 이유가 있죠. 똑같은 것만 가. 누가 같아? n이 똑같잖아. n만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말은 어떤 함수를 그려보자는 얘기야. 첫 번째, 누구? 로그 얘 x가 아니라 x 플러스 2 그리면 되잖아. 맞죠? x에 0 넣어보면은 2, 1, 0,1을 지나는 로그 함수. 근데 로그 2x를 x축의 방을 얼마만큼? 왼쪽으로 2칸만큼 당겼으니 원래 1 지나던 게 마이너스 1 지나면 되고 1 지나면 되죠. 이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도 누굴 그려주면 돼?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3을 그려버리면 돼요. 원래 로그 얼마? 3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음수 방향으로 3만큼. 맞죠? 하나, 둘, 셋. 0, 마이너스, 뭔 소리야. 마이너스 2, 0을 지나면 됩니다. 그리고 x에 0 넣어보면 로그 3의 3이라서 1 지나요. 그래서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생기겠지. 됐음?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정수? 자연수? n을 집어넣으니까 누가 큰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여기서 답을 은근히 맞춘 사람들이 은근히 있는데, 자, 거기 들어봐. 잠깐만 봐. 자, 얘가 로그 2의 3이죠? 뭔 소리야? 2x죠? 얘가 로그에 얼마야? 3x죠? 여기서
집어넣고 눈대중으로 아 얘가 크네. 너무 본인의 그림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오케이. 이거는 하지 말자. 왜? 조금만 더 급격하게 얘를 그렸어도 너희들의 답은 바뀌었을 거야. 그지? 눈대중으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이게 n 플러스 2고, 어? 플러스 2고, 얘가 n 플러스 3이었으면 어쩔라 그래. 그때는 뭐 반대가 되게? 그죠? 본인의 그림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너희들 로그 함수 정확한 수치까지 살려서 못 그리고 있잖아. 그지? 나도 못 그려요. 그래서 눈대중으로 가는 거는 하지 말고, 현수야. 아, 알았죠?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요거 학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별표 치라 그랬죠? 꼭 이거는 써놓고 가주시고,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다? 밑함정. 얘들아, 밑함정을 그래서 볼 때 누가 봐도 똑같게 할 수 있거나 똑같은 게 보자마자 탁 보이진 않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뭘 같게 해야 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절대로 같게 할 수 없는 녀석 하나와 비교하고자 하는 녀석 하나가 있을 거야. 그 두 개는 안 돼. 그럼 나머지 하나를 무조건 기준으로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훨씬 도움 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앞에 거 두 개, 다른 두 개의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는 무조건 다르고 하나는 비교하려고 내가 풀어보려고 찾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남은 거를 반드시 기준을 삼아줘야 돼요. 알았죠? 예. 자, 다른 분들 기준으로 풀이는 여기까지였어요. 어때요? 부등식 할만한가요? 별거 없죠? 난 누구랑 얘기해요? 별거 없죠?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그럼 당신들한테 뭐 하나만 설명을 좀 하고 가고 싶냐면 지금 나랑 수업 안 했던 사람들 때문이거든? 이거 밑에 거 지워도 됨? 다 쓴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려, 빨리 그려. 짠짜잔 짜잔. 수학 3 거예요. 수 1 거는 아니고요.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쓰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다, 그죠? 자,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이 다 썼어? 이젠 지워도 돼?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개의의 범위를 구하시오. 많이 만나봤었죠? 수상 때. 어떻게 풀면 돼요? 오케이. 자, 창원이 한 대 맞을 준비하고. 그렇지. 그거지. 오케이. 다시 차감. 자, 가자. 얘들아. 저거 할 때마다 지금 뭐 저기 정원이랑 채연이 다른 학원에서 배워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아는 거의 90%의 선생님들은요. 전부 다 그래프로 설명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성립하는 분식보다 판별식이요. 이것 좀 하지 말라고 하실 거야 아마. 물론 많이 풀다 보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외워지게 되겠지만 그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한 거고 그리고 익숙해지고 잘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뭐야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으면 된다 그치? 하고 끝을 내지만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를 외워지기까지 너희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풀게 되기까지 뭐 하냐면 항상 그래프로 설명하라고요. 이런 해 부등식의 해 중에 이런 녀석의 해를 우리는 뭐라 불러? 특수한 해라고 보통 부릅니다. 실제로 문제집에서도 쓰는 얘기예요. 내가 쓰는 명칭이 아니고.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마치 뭐처럼 근의 분리라던가 실근의 부호처럼 너희들이 뭘 판단하러 가냐면 그래프로 해서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야 돼. 그러고 나서 그 해석, 함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당신들이 풀어주시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특수한 해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뭐 모든 실수도 있고 또 뭐 있어? 해가 없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어? 뭐 부등식인데 상수 하나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어? 마지막?
상수 하나 빼고 전부 다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녀석들 이 네 가지 종류를 특수한해라고 하거든요. 그런 녀석이 등장하면 항상 뭐 하라고 하냐면 부탁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뭐 y와 y를 붙여서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아까 근위분을 할 때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서로 다른 두 점이 모두 이보다 큰 것처럼 한 줄 더 써주기를 보통 원하실 겁니다.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잘 없는데. 그래서 함수를 해석한다는 얘기 자체가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또는 방정식으로 나와 있던 그 명칭들 몇 개를 단어 몇 개를 함수에 대한 명칭으로 바꿔주세요가 다죠. 그리고 이제 등호였던 방정식에서 뭐라 해석했어? 처음 시작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라고 해석했다면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다? 크다. 앞에 있는 함수 가. 뒤에 있는 함수 보다. 뭐하다? 그렇지. 크다니까 위에 있죠. 근데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항상이죠.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뭐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빠바방 빠바방 뭐 했어? 그렸고 그림을 보면서 뭐? 만나지 않는다. 그 만나지 않기 때문에 뭐로 해석한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쪼잔한 문제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수학 상 때는 그래프를 제발 좀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로그나 지수에서도 뭐가 나오겠어? 치환형 부등식 반드시 나오겠지. 그 치환형 부등식 보면은 거기서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하는 또 나올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너희들이 위험하다, 오케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오기까지 저 그래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좀 웬만하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물론 불필요하다면 판별식에서 그냥 끝내도 상관은 없어. 대신에 너희들 머릿속에 붕 떠있는 이참수가 나오면서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게 나와야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마세요. 예외가 항상 존재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머릿속으로라도 하셔야 된다고. 그것 좀 하나 얘기하고 싶었고 강조하고 싶었고 그거 말고는 이제 책 문제 몇 개 말고는 남은 게 없거든요. 오늘은 책 문제 조금만 다뤄볼까? 아니면 마칠까? 15분 일찍 끝낼까? 끄덕끄덕 했으니까 문제를 풀게요. 너희들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자, 이 문제 잘 풀면 마칠게요. 어우 허리 아파. 잉? 없어? 잉? 어딨지? 내가 문제를 만들어야 될까? 없다. 잠깐만, 센을 한번 볼까? 센에 있나? 그 문제가? 아, 조용히 하세요. 안 하면 너네 또 틀려올 거잖아. 어? 그때 가서. 참나. 빠른데 틀리잖아. 자, 해보자. 아씨,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지운다. 자, 이거는 관련 없는 문제예요. 알았죠? 이거는 그냥 혹시나 해서 내가 알려준 것 뿐이고, 얘기한 것 뿐이고, 저 그래프 그리느나, 안 그리나 때문에. 여기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 볼게. 값은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방정식이잖아. 부등식으로 가야지. 아, 여기 있네? 이! 자,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고 뭐 마플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일부러 써주고 별표 치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자,
방정식으로 푼 미친제도 하나 있지만 그걸 떠나서 부등식으로 푼 사람들 어디를 다 틀렸냐면 있잖아. 자, 거기 들어봐. 이게 유독 부등식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방정식까진 괜찮아. 부등식도 다른 문제는 괜찮아. 이 문제를 정말 많이 틀린 이유 뭐 하냐면 너희들이 문제가 보통 문제집에 써져 있지. 지금 너희들도 문제를 쓰고 쓴 사람 말고 그냥 풀이만 냅다 바로 이제 시작한 사람들 정말 많이들 실수하는데 붙이죠. 변수에 로그 변수생이니까 뭐해? 붙이죠. 이거 하지 마세요. 풀이를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쓰는 그 습관을 쓰지 마세요. 뭔 소리냐면 너희들의 풀이는 밑에 한 줄 시작해야지. 왜 틀렸는지 알겠어? 방금 쓴 거 이미 틀렸어. 등호가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 생각해 안 해? 아무도 안 한 게 문제야. 지금 양변에 뭘 씌웠어? 밑이 2분의 1짜리 로그가 들어갔잖아. 그지? 그러면 진수, 얘네들이 지금 진수고 진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럼 진수가 더 크니까 로그 값은 작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한 줄을 더 써야 돼요. 정말 많이 실수하고 요거 딱 한 명 맞췄더라. 그 다음 과정은 너네 다 잘했어. 내리고 제곱하고 이거 넘겨서 치환용으로 푼 거 다 잘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부등호 방향이 다 틀렸어요, 지금. 한 명은 방정식이. 꼽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거 제곱 들어오고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3 부호 바뀌는 건 뭐 이거는 할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2지 넘어와서 플러스 2지 이렇게 돼야지. 오, 잠깐 정신을 놨어요. 그래서 얘가 그리고 진수 이번에 대소 비교도 조심해야지. 뭐야? 그렇지. 여기가 뭐야? 그렇지. 부도망 거꾸로 간 겁니다. 이번에도. 알았죠? 요거 빨간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음? 내가 왜 별표 치라고 했는지 알겠음? 마플에는 이게 밑이 2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도망은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갈 거야. 근데 이유형 변수의 로그 변수승에 대한 부등식 문제에서 정말 많이 실수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